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중국 쪽에서 디젤 수출량이 9월 달에 많이 늘었다. 이게 이제 하반기 연말에 수출 쿼터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게 추가적인 디젤 가격을 상승은 분명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 하락 쪽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의 디젤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원유 대비 스프레드가 2주 전에 배럴당 한 60불 정도,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60불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가 95불이면 한 디젤이 한 155불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그 스프레드가 40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가 95불에 135불 디젤 가격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12월 5일 날 러시아 원유 수출 제한 조치, 그리고 내년 2월 5일 석유 제품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까지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 쪽의 수출량, 디젤 수출이 늘면서 이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년 1월 초 중반 무렵에는 중국이 1분기 수출 쿼터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올해 대비 YOY로,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이 얼마 늘었어,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21년도 대비 23년도 수출 쿼터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올해 내년도 23년이죠. 23년도의 디젤 가격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좀 숫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에너지 가격 관련돼서 일단 산업의 동향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나라가 이제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 소비량에 있어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절반 이상 정도이고요. 근데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거의 75%를 어느 쪽에서 쓰냐면은 화학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에너지 비용, 운전 비용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산업 그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트머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석유화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품은 기초 소재 부분에 있어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틸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또는 뭐 폴리프로필렌, PVC 이런 것들, 뭐 장난감 같은 경우는 ABS가 있긴 합니다만 플라스틱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 게 이제 폴리에틸렌이고요. 그 핵심 원료가 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동률이, 이 생산량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납사 가격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게 왜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가솔린 생산량을 늘리면 납사는 좀 줄게 되고요. 납사를 가솔린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어차피 가솔린이라는 것 자체가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가솔린 소비량 매우 좋지 않다. 그럼 가솔린 소비량이 좋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납사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보다 납사 가격이 덜 올라갔어요. 납사를 가지고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납사 가격은 다행히 많이 안 올라가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전 비용인 거잖아요. 납사를 통상 한 950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주고, 물론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을 뽑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현재 전 세계에서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에틸렌 생산량이 YOY로 8.2% 증가했습니다. 레코드 하이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그리고 3분기는
11.1% 증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2분기 이어 3분기도 레코드 하이를 두 분기 연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량을 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 2분기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1위가 이제 당연히 미국일 거고 이제 2위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에틸렌 생산량은 YOY로 한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0.2% 증가했습니다. 뭐 0.2%라고 하는 것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부분이라서 긍정적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좋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 나쁜 숫자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석유화학에서는 이제 중국 다음에는 이제 한국,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규모인데요.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2분기 에틸렌 생산량 YOY로 16% 감소했고요. 3분기는 마이너스 9.8% 두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가 생산량이 무려 YOY로 마이너스 25%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5%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가동률이 70% 내외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70% 언더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인 가동률이요. 제조업 가동률이 70% 언더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아예 벌 수가 없다.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분기 생산량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9.8%의 절대 부분이 사실 9월달 생산량 극감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2분기 같은 경우는 YY로 1.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들어서는요. 마이너스 10.8% 감소했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일본과 비슷합니다. 3분기 감소량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9월 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시황이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운전 비용 증가 요인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가동률을 항상 거의 만땅이에요. 예, 석유화학이든 정유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뭐 규모의 경제도 있고요.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효율성도 되게 좋고 하는데 우리나라마저도 일단 생산량이 9월 달에 마이너스 19%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 상황 더 사실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때 유럽 18개 나라의 에틸렌 생산량은 467만 톤이었고요. 근데 2분기 생산량은 416만 톤입니다. 2분기 생산량 같은 경우는요. 2분기 416만 톤은 2008년도 4분기 리만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 시기를 제외하고 보면 1995년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동률 기준으로 보면요. 2분기 가동률이 71%. 이거는 이제 명목 기준 캐파입니다. 보통 네임플레이트 캐파라고 하는 건데 명목 기준 캐파로 71%다라고 하면 이건 70 언더입니다. 60%대입니다. 왜냐하면 설비 노후화될 건 또 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100% 돌릴 수 없고요. 정기 보수 진행을 하고 있는 설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건 분명히 가동률 65% 내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단 1분기 생산량 YOY로 마이너스 7.7%, 그럼 2분기 생산량 마이너스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거냐? 3분기는 지났는데요. 저는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독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제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중화학공업이 강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독일 천연가스 소비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제조업 소비량의 75%가 화학산업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산업용 천연가스 소비량은요. 1분기 때 YOY로 마이너스 8.8%, 2분기 때 마이너스 15.6%, 3분기는 마이너스 30% 감소했습니다. 앞서 제가 1분기 유럽의 에틸렌 생산량 YOY로 마이너스 7.7%,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14% 감소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의 산업용 천연가스 소비량이 YOY로 1분기 8.8%, 2분기 마이너스 15%.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에틸렌 생산량 감소폭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게 이 그래프가 이제 유럽 에틸렌 분기 생산량 추이인데요. 2분기 매우 낮죠. 자, 그러면 독일 기준으로 3분기 산업용 가스 소비량이 마이너스 30% 났다라는 이야기는요. 3분기 때 유럽 에틸렌 생산량 400만 톤 언더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4분기는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 소비량은 제일 많은 데가 일단은 뭐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발전 쪽이겠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발전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 달까지 독일의 발전용 가스 소비량은 크게 변함없어요. 크게 변함없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산업용 가스 소비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한 18% 정도 났어요. 특히 뒤로 갈수록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줄고 있어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마이너스 27% 산업용 쪽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마이너스 44% 정도 줄었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줄었어? 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독일의 날씨 한번 보십시오. 베를린의 날씨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스 소비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날씨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산업용 소비량은 얘기가 다르죠. 산업용 소비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굴러가야 되는 건데 뒤로 갈수록 소비량이 이제 줄고 있다. 이 소비량이 주는 거는 일단 석유화학 쪽에서의 생산량이 일단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바로 직결되어질 수 있고 유럽 27개 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는 이제 유럽 27개국의 합산 데이터는 산업과 가정이 분리가 안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으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10월 달에 산업 및 가정용 천연가스 소비량은 YY로 마이너스 34%. 역대급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12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요. 10월 달 기준으로 스위스의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MMBTU당 40불이 좀 넘었더라고요. 지금 천연가스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MMBTU당 38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요. 겨울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전쟁도 뭐 어떻게 될지 휴전이 될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스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38불, 뭐 지난주 초에는 30불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20% 이상 급등을 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제일 안 좋은 부분은 민간적 소비 주는 거는 그냥 괜찮아요. 날씨 좀 추우면 참으면 되니까. 근데 산업용 소비가 줄고 있는 거는 이건 상당히 유럽 전체적인 상황에서 좀 좋지가 않다.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강도는 뒤로 갈수록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풀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뭐 내년 초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좀 점검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원이 없는 나라, 특히 뭐 독일이나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가동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